네, 안녕하세요.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홍입니다. 아마 오늘부터 날씨가 점점 이제 약간은 추워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기 딱 좋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아직 그 교재가 개편되지 않았지만 우리 1과목은 개념 중심으로 핵심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이 나오면 제가 볼 때는 그 공부하는 데는 1개월이면 아주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2과목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1과목은 틈틈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다니시면서 계속 들으시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6가지 정도 핵심 사항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꼭 필수로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잘 들으시고 암기할 게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제 인삼이죠. 인삼. 자, 인삼은 특정 위험이에요. 특정 위험. 인삼은 특정 위험이기 때문에 8가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완전히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삼의 특정 위험 8개 뭐냐? 적과전에 보면 5종 한정이죠. 5종 한정. 5종 한정. 이게 뭐냐? 적과전의 5종 한정은 태우가 태풍, 강풍, 우박, 불나고 지진. 5종 한정은 태풍, 강풍, 우박, 화재, 지진, 태우, 집중화재, 태우 집에 불나고 지진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요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대신에 냉침폭폭을 합니다. 냉침폭폭. 요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다시 합니다. 인삼은 적과정 5종에서 태우, 집중호우, 화재, 지진을 뺍니다. 지진을 빼고 그것 대신에 냉침폭폭. 그래서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에서 지진을 빼고 이 4개와 그 다음에 냉침폭폭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자기 걸 만들고 그 내용을 보면 자, 잘 보세요. 집중호우는 이게 적과전하고 달라요. 적과전에서는 12시간이야. 24시간 아니고 12시간이었잖아요. 적과전에는 12시간이었지만 인삼에서는 물에 잠기면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80mm. 그래서 집중호우의 개념을 저렇게 24시간 80mm 이상일 때 보상을 하더라 하는 것이고요. 냉해. 자, 냉해를 보면 추라 및 전엽기 중에 해당 지역의 최저기온 0.5도씨 이하의 찬기온. 저것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것도 완전히 자기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게 뭐냐면 출아기, 요 추라 내가 나간다 하는 뜻도 있고요. 사람이라면 출아 내가 나가는 기. 여기서 아는, 인삼에서는 아는 요 아자를 쓰죠. 싹이 나는 걸 출아라 그래. 출아. 그래서 사람이 나가는 것은 출아, 내가 나가는 건 출아. 인삼에서는 출아, 싹이 돋아나는 거 또는 전엽기
전엽기가 뭐냐면 전이 펼칠 전자예요. 전엽. 전이 펼칠 전자. 축. 발전. 우리가 큰 거울 같은 거 줄 때 축 발전 하잖아요. 그 전자를 써. 펼칠 전자. 그래서 전엽기는 펼칠 전자 잎사귀. 잎사귀가 펼쳐지는 걸 전엽기라고 해요. 그것이 통상적으로 인삼에서는 4, 5월. 해당 지역의 중요한 최저기온 0.5도씨. 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출하, 전엽기. 4, 5월 중에 해당 지역의 최저기온 0.5도씨 이하의 찬 기온이다. 요겁니다, 요거. 그럼 저게 뭐냐? 그래서 4, 5월 0.5도씨. 외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4개는 엄마 품을 떠나는 거잖아요. 이때가 싹이 나고 잎사귀가 펼쳐지기 때문에 엄마 품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친다. 사고 5 사고에서 4, 5월 중에 0.5도씨. 그래서 출하기 및 전엽기라는 그 표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출하기 및 전엽기는 떠나면 사고 친다. 그래서 4, 5월 4, 5월에 사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4개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침수는 고랑. 침수는 이 고랑이죠. 고랑. 요거는 물을 좀 묻혀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래서 침수. 요 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밭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일항. 이것이 고랑이죠. 고랑. 일항과 고랑. 이 일항을 또는 두둑이라고 해요. 두둑. 그래서 우리 농촌의 사람들이 인심이 두둑하다 할 때 이 두둑이에요. 두둑이나 일항. 이거는 고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랑 바닥으로부터 15cm 이상일 때 침수로 보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집중호우, 냉해, 침수, 폭염도 보면 적과전하고 다르죠. 적과전에 있을 때는 적과전에는 제가 그림으로서 그려줬죠. 적과전일 때 적과전 품목일 때는, 요 폭염일 때는 물이 펄펄 끓는다 해서 2일 이상 33도씨 이상이라고 했지만, 근데 폭염에서는 인삼에 있어서 폭염은 30도씨 이상 7일 이상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인삼은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 온도가 약간 이것보다는 낮지만 오래,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폭설, 24시간의 신적설은 눈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눈이 이렇게 쌓이면, 눈이 와서 쌓이면 신적설이란 말이야. 눈이 다시 쌓인단 말이죠. 그래서 표시가 나요. 이렇게 쌓여도 여기서부터 이게 5cm 이상일 때
보상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인삼 해가림 시설은, 이건 인삼에 대해서고, 인삼 품목에 대해서고, 인삼 해가림 시설에서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더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일일이 쓰느냐, 계속 이렇게 워드 작업을 하고 쓰면 그 패턴, 그 프레임이라 그래, 프레임. 그 프레임 또는 틀이 고정되면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제가 여러분 강의를 위해서 한 강 준비하는데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쉽고 재밌게, 그리고 꼭 80% 이상 합격할 수 있도록 시키느냐가 제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쓰면서 또 혹시 더 쉽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시고요. 보험가입 자격, 보험가입 금액, 이거는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고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5점짜리로 나옵니다. 5점짜리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그래서 업무방법서에 보면 항상 보험가입 자격도 나오고 보험가입 지역도 나와요. 그래서 이 지역, 보험가입 지역은 그걸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보험가입 지역은 특별한 것 한 3개 정도 내외, 3개 정도 내만 가입 지역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가입 지역까지는 나오기가 힘들 것 같다 라고 하기 때문에, 가입 지역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특별하다 하는 거 한 3개 내외, 또 교재가 나오면 그렇게 알려줄 거예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꼭 알아야 될 것은 보험 가입 자격이란 말이죠. 보험 가입 자격은 이게 중요하더라. 중요한데 1번과 2번은 이제 녹음하세요. 카톡으로 녹음해서 완전히 내 걸 만드세요. 그래서 1번, 2번은 공통이라는 거죠. 공통. 그래서 1번과 2번은 공통사항이다. 공통사항. 공통사항으로서 전 품목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나머지 세 번째 있는 거는 농업 수익 감소, 보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더라. 요거는 과수, 밭작물.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이 뭐냐? 1번, 2번은 완전히 자기 걸 만드세요. 그래서 농업 적용제, 업도 들어갑니다. 농업이 아닙니다.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 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법인도 사람인데 법적인 사람이에요. 농업인, 농업법인. 그래서 농업인 및 임차용 여부 관계없이 잘 보세요. 국보통. 그래서 저는 외울 때 가입 자격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 국보통이다. 국보통이다. 그래서 국내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통상의 영농 방법으로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 통상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통상의 영농 방법으로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 요거는 중요하더라. 다음 계약자를 주된 경작자가 아닌 가족 등에는 불구하고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 그 임대인은 안 되고 임차인 빌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유자는 가입 불가. 요거 중요한데 단무다. 요거는 완전히
통째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법인, 외국인. 특별하죠. 나왔는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법인, 외국인,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여기서 개편되면 이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은 뭐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여기서 한정이란 말이죠. 한정이라는 것은 전체가 아니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 치산자예요. 이거는 같은 말이 한정 치산자. 치산이라는 게 뭐죠? 치산은 계산을 하는 걸 치산이잖아요. 치산하지, 한정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하지만 간단한 거는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적인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 치산자라고 하고, 피성년 후견인은 금치산자예요. 치산을 금한다는 거예요. 치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법인, 외국인,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도 보험에 가입은 가능한데, 잘 보세요. 그 다음 갈로넣기.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 또는 대리. 그래서 아직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은 그래도 머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해도 되고 또는 대리해도 돼요.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은 금치산자,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법정 대리에 대리를 해야 돼요. 대리는 법정 권한이 아주 강한 거죠. 동의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자. 그래서 보험 가입 자격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 걸로 좀 만들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이 뭐냐? 이게 사업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과거 5년 중에 2년 이상 포도보험을 가입해서 수확량 실적이 있는 가수원. 이게 뭐냐면, 이게 농업수익 감소 보장이에요. 이게 가입할 수 있는 세 번째는, 이게 뭐냐면 농업 수익 감소 보장을 할 때 아무나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5년 중 2년 이상 포도 등을 가입해서 하는, 전문용어로 우리는 이걸 5년, 2년 수확량, 어이소.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서로 가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자격이 과거 5년 중 2년 이상 가입을 했는데 수확량 실적이에요. 수확량. 그냥 가입은 해놓고 대충 있다가 가입하면 되고, 피해를 입었는데 수확량 조사를 한 그러한 과수원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과수 중에는 목구멍이 수입이니까 목구멍이 포도층이다. 그래서 포도. 그래서 농업 수익 감소 보장을 해주는 거는 9 플러스 2 품목 중에서 포복자 중에서 탑이죠, 탑. 그래서 포도만 일단 먼저 해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포도. 그 다음에 밭작물에서는 마, 양, 고, 옥, 감, 차, 콩, 양, 신상, 팥. 순수대로 외우세요. 마, 양, 고, 옥, 감, 차, 콩, 양. 왜 순수로 외우냐? 이 감자가 가을 감자잖아. 봄 감자, 가을 감자, 고랭지 감자. 순수로 외우면 이게 뭐냐? 이 감자를 중심으로 해서 싹 이게 농업수익 감소예요. 그래서 마늘, 양파, 고구마, 가을 감자, 그 다음에 콩, 양배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이 농업수익 감소 보장을 받는 품목이에요. 그 다음에 팥은 신상이기 때문에 신상품은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사업지역에서 농업수익 감소 상품은 목구멍이 포도청의 과수의 포도, 그 다음에 밭작물에서는 이와 같이 마양, 고, 가을감자, 콩, 양배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어오셔야 된다 이 말이죠. 다음은 이제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비관리란 시비관리. 이거는 자주 등장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비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비가 뭐냐? 시비관리. 요 시비관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비라고 하는 것은 이 시비가 뭐냐? 이게 바로 베푼다죠. 베풀시 살찔비죠. 살찔비자잖아요. 청고마비.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청고마비의 비예요. 그래서 베풀어서 살찌게 만드는 게 시비예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시비는 수확량 또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비료 성분을 토양 중에 공급하는 것. 그래서 이걸 수품 비토다. 그래서 시비관리라고 해서 갈로 이렇게 나오면 수품 비토, 수확량 또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비료 성분을 토양 중에 공급하는 걸 시비관리다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에서 우리가 계약 체결 당시에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서 생겼을 경우 그때 계약 체결한 농지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때 기상특보 관련 재해가 뭐냐? 이것도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상특보 관련 재해가 과연 뭐냐? 그래서 기상특보 관련 재해라고 하는 것은 기상특보 관련 재해 요거는 8가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태강풍, 대폭 이렇게 외우시면 오래 기억할 거예요. 태강풍, 대폭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태풍, 강풍, 그래서 풍랑, 호우, 해일, 홍수. 그래서 히읗을 떼서 이렇게 해놓으면 잊어먹지 않겠죠. 호우, 해일, 홍수. 그래서 그 다음에 대설, 폭염. 그래서 기상특보 관련 재해에 대해서 관로로 이렇게 나오면 정확하게 8가지를 암기하셨다가 하셔야 된다. 그죠? 그 다음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라고 하는 것도 꼭 알아야 된다.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수확량 감소에 따른 추가 보장.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요거는 포복자 플러스 감귤 이라고 설명하고 자두는 자느라고 빠집니다. 그래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포도, 복숭아, 감귤 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설명할 게 뭐냐? 복숭아일 때 이거는 피해율의 10%를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에 10%를 더 추가로 보장해 줍니다. 그때 구하는 피해율의 기준이 뭐냐? 피해율의 기준이다. 피해율의 기준.
복숭아일 때는 다르더라는 거죠. 복숭아일 때는. 그래서 보통 복숭아일 때는 그냥 수확 감소 보장, 수확 감소 보장을 할 때 이 피해율은 평, 수, 미, 평. 평년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이것이 수확 감소 보장할 때 피해율을 구하면 되는데, 복숭아일 때는 수확 감소 피해율은 추가 보장할 때 피해율은 이거는 평, 수, 미, 평인데 아니지. 평수 미로 요 설명이 틀린 것 같아요. 이게 바뀌어서. 그래서 수확감소 보장할 때는 여기서 플러스 병충해 감수량을 해주는 거고요. 수확 감소 보장할 때는 병충해 감수량을 포함을 시켜줍니다. 이때 병충해라고 하는 것은 세균, 구멍병, 오니 딱 하나입니다. 하나. 그게 그냥 대부분을 차지하거든. 그래서 요 피해율을 구할 때 수확 감소 보장 피해율을 구할 때는 평수 및 플러스 병충해 감수량이고, 추가 보장 피해율을 할 때는 병충해를 빠집니다. 병충해 빠져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복숭아일 때 수확 감소 보장 피해율은 요 플러스 병충해 감수량 열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수확 감소 추가 보장할 때는 이것이 없어집니다. 이게 추가 보장할 때는 피해율은 평수 및 평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수확 감소 보장 해줄 때는 병충해를 포함시킨다. 이 차이를 갖다가 순간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은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고, 포도, 복숭아, 감귤인데 감귤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감귤은 그냥 다 가입을 해주는데, 이때 포도와 복숭아 같은 경우는 자격이 있더라. 그때는 과거 가입 이력이 있는 가수원으로서 손해율에 따른 활동률이 100% 이하인 가수원만 가입한다. 그래서 첫 자를 따서 과손 할백.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과손 할백. 그래서 과거 수확량이 있는 가수원으로서 손해율, 할증률이 100%. 그래서 과손 할백으로 외우니까 저는 잘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되는 부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복숭아는 수확 감소 보장하고 추가 보장할 때 병충해를 넣고 빼고 하는 그 부분만 한 번 더 유심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준비한 마지막 부분은 뭐냐? 마지막 부분은 농업 수익 감소. 농업 수익 감소 보장은 거의 단골로 나옵니다. 농업 수익 감소.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먹거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면 이 품목을 자꾸 늘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 시에도 보험금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농업 수익 감소의 어떤 피해율을 가는 공식은 수입이니까, 그죠? 수입이니까 피해율은 기준 수입에서 기준 수입 마이너스 그 차이, 실제 수입.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수입이니까 기준 수입이 있는데 기준 수입에서 뺀 이것이 하나의 피해율이다 이거죠. 피해율은 공험이면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가피자라고 해서 피해율만 구하면 다 되잖아요. 이때 중요한 실제 수입이 뭐냐? 실제 수입. 실제 수입. 실제 수입이 뭐냐? 이것이 조수미의 본명. 본명이 민숙이네, 민숙이. 이때 암기팁은 조수미의 본명은 민숙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 끝나요. 그래서 실제 수입은 조수미, 조수, 조사,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 곱하기 조사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 곱하기 수기 수확기 가격과 그 다음에 기준 가격. 그래서 실제 수입이라고 하는 이것은 조수미, 조사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 조수미의 본명은 민. 이게 민이잖아, 민. 작은 것. 민. 수확기 가격과 기준 수확 가격. 수확기 가격과 기준 수확 가격. 기준 가격. 그래서 요걸만 외우시면 된다 이거죠. 여기서 좀 어렵게 나오면 조수미에서 병충해 이거는 감자일 경우 감자. 농업수임 감자는 가을 감자는 되기 때문에 감자일 때 병충해가 있으면 마이너스 병충해 감수량이에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농업수입 감소에서 가을 감자 그때 병충해 감수량을 여기서 빼주는 조수미 병충해 감수를 빼줘야 된다. 왜? 이걸 보장해 주는 거니까. 보장해 주는 거니까 실제 수입은 요거에서 실제 수입이 그죠? 병충해 감수량을 실제 수입이 많으면 보험금이 적게 나오는 거고 실제 수입이 작아야 보험금을 많이 타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병충해 감수량을 빼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핵심 사항 위주로 1과목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서 완전히 오늘은 암기할 게 좀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개편되더라도 이거는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